최근 제주 공항 활주로에서 발굴된 4.3 유해 가운데 3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돼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2008년에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가운데 이제 3명의 신원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은 4.3 당시에 그 제주공항이 어떤 곳이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4.3 당시는 지금은 공항이 많이 확장이 되었지만 도드봉 인근에 활주로가 하나 있는 이 정뜨르 비행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뜨르 비행장은 4.3 당시 최대의 집단 학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4.3 당시에 이제 군법회의,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분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예비 감속당하신 분들, 그리고 일부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여기 집단 희생되신 이제 현장인 거죠. 그럼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4.3 유해 규모는 어느 정도? 2007년부터 9년까지 대대적으로 이제 정뜨르 비행장 인근,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국제공항의 남북 활주로 서북 측 그리고 동북 측 두 군데를 이제 유해 발굴을 했는데 네. 처음에 서북 측에서는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부 나왔고 그리고 128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제 동북 측에서 259구, 그래서 모두 387구의 유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주공항 외에 또 뭐 다른 곳에서 4.3 유해들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화북천 인근 밭에서 3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 거기에서 8구,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에 가시리, 그리고 그 이전에 18년에 도두리가 있고요. 강정, 상해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한 구나 이제 그때는 집단 희생되신 분들은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제보한다거나 이제 증언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물론 가장 많은 집단 학살터는 이제 공항이지만 계속해서 발굴이 돼서 최근까지 411구가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두 분의 따님은 저희가 이제 전화 드린부터 계속 우셨는데 일주일만 이제 있으면 돌아오겠다는 아버지가 70여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돌아오신 거죠. 그래도 고맙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심부름 갔다가 행방불명 되신 아버지, 그리고 한 분은 부인도 같이 희생이 돼서 직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분들이 이제 체혈을 하셨고요. 그래서 조카분들은 이제 삼촌인 거죠.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형을 그리워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연들은 모든 분들의 사연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08년이었을 텐데 이번에 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있었던? 지금 거기 동북 측에 있었고요. 근데 3분이 이제 유해 발굴 대신 오래됐지만 유가족들이 체혈을 작년에 2022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혈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혈의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보를 보니까 다들 어렸던 당시에 뭐 20살, 26살, 뭐 34살 이렇게 어렸던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다행히도 신원이 확인돼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2008년에 발굴된 유해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분들이 한 분은 아버님이 수장당한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희생당하신 분들, 행방불명 되신 분들이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항에서 돌아가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체혈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유가족 체혈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떤 이 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유해는 있었지만 가족이 그래서 지금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분은 딸의 유전자를 감식했던 거고 신원자분 중에 또 한 분은 조카의 유전자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먼저 확인이 된 건 2분만 확인이 되셨고요. 조카분이 한 거는 어떤 퍼센티지가 95%가 안 돼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어떤 신원 확인의 감식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조카분들을 요청해서 겨우 이제 감식률을 맞췄던 겁니다. 그럼 직계 존속 이외에 몇 촌까지 유전자 감식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NGS 이제 차세대 염기사업 이거는
8촌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계 이제 어떤 자식이 아닌 경우는 감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카분들이 한 분만 했을 경우는 그게 안 돼서 다른 분들을 요청해서 급하게 요청이 되고 감식이 다행히 잘 돼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가운데 아직 270구의 유해가 네, 가족의 맞습니다. 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네. 그만큼 유가족들의 어떤 체열이 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열 현황이 어떻게 되고요? 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1,75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체열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만 해도 한 279분이 이제 체열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는 제주도 외 희생자분들의 유가족들도 체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주도 외에서도 지금 많이 육지영무소를 끌려가셨기 때문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또 저희가 감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주셔야만 감식률이 높아가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어떠한 세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족의 체열은 기본 조건입니다. 네. 예. 그 현재 또 대전 골령골 학살터와 광주 형무소에 안매장돼 있던 유해 중에 이제 4.3 수용인들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죠. 네. 지금 뭐 1000여 구가 넘는 이제 대전 골령골에서는 유해 발굴이 됐는데 그 감식은 저희 대전 형무소에 300여 분이 지금 희생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과 물론 저희가 제주도만 따로 할 수는 없지만 한 200구 정도를 지금 체류를 했고요. 그에 관한 감식을 이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으면 저희한테 큰 보람이겠습니다. 예. 네. 4.3 유해 발굴 사업 어쨌든 4.3 해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추가 또 유해 발굴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제주도 내에 집단 학살 현장은 거의 했고 지금 제보된 이제 한 군데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외 형무소로 끌려가신 희생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의 유해 발굴과 그리고 거기서 유해 발굴된 분들을 이제 신원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이 아주 급하게 지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와 그리고 정부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또 마지막으로 뭐 도민들께라든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유가족 체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 외에서 행방불명 되신 분들도 유가족 분들이 체열을 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전자 감식 과정 또 유전자를 감식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찾는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잖아요. 저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병원과 서귀포 열린병원에서 유가족 체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체열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